안녕하세요. 바rum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BJ 이발 톡톡입니다. 오늘은 포트폴리오를 잘게 쪼개자. 자, 비중 관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주식시장에선 일단 다양한 섹터가 존재를 합니다. 음식료 섹터, 자동차 섹터, 인공지능 관련, 그리고 3D 프린팅, 제약, 바이오 등 이제 주식시장에 분리되어 있는 섹터는 녹방 아니에요. 분리되는 섹터는 숫자로 헤아리기가 힘들 만큼 많습니다. 자, 자본이 작더라도 이 다양한 섹터를 편입을 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돼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다변화, 비중 관리라. 자, 제 비중 관리 원칙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비중 관리를 먼저 계좌, 현금과 주식에 대한 비중 관리. 자,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목, 당, 계좌, 비중을 최대 5%에서 10%까지 실는다. 그리고 이 5%에서 10%는 5번에 쪼개서 매수, 매도를 한다. 이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원칙은 이제 종목을 주식 종목을 생각이 감사드립니다. 다변화해서 비중을 계좌 비중을 나누고 안전성을 키운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자, 비중을 관리하는 원칙이 존재합니다. 나머지도 있긴 있는데요. 좀 이제 중요시해서 보는 부분이 이 세 가지 원칙이에요. 음식료 같은 경우는 일단 세상이 급변을 한번 해도 끊임없이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음식료들 중에서 싸고 돈 잘 버는 기업의 주식을 사모으고, 자, 음식료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워렌 버핏, 우리가 많이 아는 유명한 투자자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돈을 번 기업이 코카콜라, 자, 맥도날드. 이런 음식료 관련 종목들로 굉장히 큰 돈을 벌었어요. 이런 종목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 회사가 성장을 크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돈을 벌게 된 거죠. 자, 음식료 관련주 같은 경우는 아이고, 또 별풍선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음식료 관련주 같은 경우는 성장성을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안전성을 굉장히 탄탄하게 관리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 음식료 관련주 같은 경우는 평균 이제 음식료 관련주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3%에서 보통 5%에 머물게 돼요. 이제 매년 성장률이 3%에서 5% 머물게 되기 때문에 편입을 하는데 저는 가장 기준으로 보는 게 싼지 비싼지. 자, 지금 PBR로 봤을 때 2배가 넘어가면, 자, 5%씩 성장을, 매년 이제 5%씩 성장을 한다고 봤을 때 PBR이 2배가 넘어간다 그러면 10년 이상의 기업 성장이 있어야 지금 주가 가치에 비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PBR이 1배에서 1.5배 정도 되어 있는 업종들을 보통 편입을 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성장성이 갑자기 부각이 된다든가 해외 진출, 수출로 인해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수익 구조 같은 부분들이 좀 다변화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이제 플러스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음식료 관련주는 웬만하면 망하기가 힘든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오래되어 있고, 상장을 한 지 오래되어 있고, 어느 정도 자기만의 브랜드를 갖추고 있는 그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놓고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롤? 녹방이 네오님은 게임을 즐겨 하시는 분이신가봐요. 제 유튜브 시청자분이시죠? 감사합니다. 이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자, 또 살펴보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굉장히 부각되는 종목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뭔가 기술 개발을 해서 그 부분에 좋은 약을 만들어내고 이 부분을 유통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가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한번 터지면 포텐이 터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작용을 한다. 1년에 뭐 회사가 더블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PBR을 3배까진 봐주는 편이다. 보통 이제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을 많이 하고 하게 되면 PBR이 6배에서 뭐 심하게는 7배까지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지금 너무 비싸고 너무 고평가되어 있고 좀 시장 가치가 좀 오버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PBR을 한 3배 정도까지는 성장성에 비례를 하고 종목을 분석을 해서 담아가는 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성, 안전성 이런 겸비한 종목들을 조금씩 이제 포트폴리오에 나누어서 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기업들이 돈을 벌게 되고 차후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 수익은 이제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식을 보유한다는 거는 그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그 회사가 수익을 내고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되면 자연히 내 주식 가치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게 투자고요.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수익금을 쪼개서 수익금과 자본금을 쪼개서 좋은 기업을 하나둘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가면서 점점 늘려가면서 그렇게 보유를 하면 됩니다. 자, 10종목 중에 이제 한 종목만 1000% 수익을 내게 되면 이제 한 방에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 비중을 10%씩 종목을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 종목이 예를 들어서 10배 상승을 했다. 그럼 나머지 9개 종목이 상장 폐지돼도 본전이죠. 자, 주식 같은 경우는 이래서 확률적으로 이겨있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손해를 볼 확률이 굉장히 낮다. 바닥 근처. 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바닥 근처. 왜 근처라는 표현을 쓰냐면 바닥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건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나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섹터마다 시장에서의 관심이 이동을 하면서 각각 이제 수익 포지션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수익 포지션을 다변화할수록 굉장히 확률적으로 그리고 안전성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종목이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음식료주가 싸다 그래서 담게 되면 음식료주가 좀 상승을 하게 되면 다시 자동차주가 싸게 되고 이런 섹터의 저평가 구간은 반복하면서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쌀 때마다 그 싼 섹터의 종목들을 조금씩 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이렇게 분산을 해두면 내 계좌에는 결국 플러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음식료 관련주가 가게 되면 상승을 하게 되면 내일은 인공지능 관련주가 상승을 하게 되고 모레는 바이오 관련주가 상승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이 시장에서 움직이면서 상승하는 섹터는 나누어진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가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차익을 실현해줘. 자, 차익을 실현하면서 그 자금이 이동을 합니다.
자, 그 자본이 이동을 해서 그 인공지능 관련주보다 더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종목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섹터로 구분을 해서 산업의 다양성을 내 포트폴리오는 이제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걸 이제 크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한국 주식은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들 만큼 저평가되어 있다. 자,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르고, 자, 유럽 증시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그거보다 이제 한국 증시가 이제 매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본이 유입이 되게 되면 당연히 한국 증시는 이제 큰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위에서 하나씩 차분히 내려가서 그게 이제는 종목으로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세상의 모든 건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돈이 몰리는 곳에 수익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런 움직임들을 내가 예측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노력들은 제가 과거에 많이 해보니까 별로 효율성이 없어요. 정확한 그게 언제다 라는 판단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싼 종목들만 꾸준히 발굴을 해서 모아가게 되면 결국은 주식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해를 볼 수가 없다. 자, 주식시장에는 이제 순환매라는 말이 존재를 해죠. 이제 이 순환매라는 말이 보통 이제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 이제 하는 말입니다. 섹터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관심을 받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종목이 상승을 많이 하면서 이제 차익 욕구가 발생을 하게 돼요. 수익금을 이제 챙기려는 그런 욕구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자본이 다른 데 투자가 되면서 그 자본이 움직이는데 그 부분이 이제 순환매라는 말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선. 순환매라는 거는 이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섹터로의 자금 이동을 뜻합니다. 그러면 자금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자금이 들어가는 곳에는 그 섹터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서 지수가 상승을 하고 또 하락을 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 가치보다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하락 압력을 강하게 받게 되고요. 시장 지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저평가 되어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매매해야 한다. 저희가 지금 커뮤니티에서 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방법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저희가 이제 우진이라는 기업을 7% 수익 보고 16일 보유해서 매도했어요. 오늘 뭐 1몇 % 더 갔는데 이때 매도를 하고 보유한 종목이 있죠. 음식료 관련주. 음식료 관련주 중에 우리는 이제 새로 이제 신규로 편입을 하게 됐죠. 그러면 우딘이라는 기업이 1.6% 더 갔고 어저께 편입했던 종목이 1.5%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5% 정도 손실을 보고 있어요.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겼다 그러면 일단 나는 확정 수익금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 우리는 비중을 똑같이 20만원씩 들어가죠. 자, 1000만원 계좌의 경우에 2% 비중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덜었던 부분이 예를 들어 7% 수익을 봤으면 21만 5천원? 21만 5천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을 했으니까 15,000원 차익 실현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종목에 진입을 할 때는 20만원으로 진입을 하죠.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누적되면서 자금이 쌓이게 되면 당연히 종목이 늘게 되죠. 이거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계좌 수익률을 20%에서 30% 정도까지 끌어올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예 단기적인 관점은 서서히 배제합니다. 점점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해가고 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단기로 하루 이틀 보유하고 뭐 1, 2%, 3%, 5% 수익 나고 팔았던 것들을 이제 조금 더 보유를 더 수익 관점으로
보유를 하면서 이제 10%, 20%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 가게끔 이렇게 변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렇게 수익을 더 쌓아가게 되면 자 50%, 30%에서 60%의 수익이 가능하게끔 이제 비중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관리를 하면서 나머지 신규 편입 종목 늘려가죠. 자, 새로 이제 담아가고 싶은 종목들이 없게 된다 그러면 얘기가 다르겠죠. 그렇게 되면 현금 비중이 계속 쌓이게 될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금 투자. 금을 조금씩 사 모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금을 조금씩 사 모으면서 이제 비중을 주식과 금. 자, 물질 자산으로 이렇게 나누게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우리 회원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을 높이고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의 분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를 분산을 해서도 그 부분에서도 한꺼번에 비중을 실어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매수도 매도도 항상 비중을 나눠서 한다. 그 부분이 우리가 계좌 운영을 하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매일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한 3달만 지나면 매일 매도 종목이 나오고요. 매일 매수 종목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한 반복, 그 부분을 학습하는 데 중점을 둬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지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익을 짧게 먹고 나오는 구간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확률을 더 높이고 더 큰 수익을 쌓기 위해선 결국은 복리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올리게 되려면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좋은 종목들은 이제 주식시장에 널려 있어요. 튼튼하고 돈 잘 버는 회사. 자, 이걸 뽑아보면 제가 봤을 때 주식시장에 거의 한 30%에서 50% 정도는 좋은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리. 자, 이게 고점 구간인지 저점 구간인지 이 자리를 대입을 해서 고점인 구간인 종목들을 딱 쳐내게 되면 전체 주식시장의 한 10%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돼요. 지금 우리 뭐 지수에 2000 종목이 종목 수가 뭐 2000개가 예를 들어서 편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 10%면 한 200 종목 되겠죠. 자, 200 종목을 2% 비중으로 담아서 예를 들어서 5% 비중으로 담아서 200 종목을 담으려고 그러면 계좌 비중에 뭐 1%씩 해서 200 종목을 담으려고 그러면 자금이 굉장히 좀 크게 있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자본을 증식시키면서 종목도 천천히 키워가면서 점점 더 포트폴리오를 나눌 수 있는 구조를 지금 우리는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운영하면서 지금 수익금도 지속적으로 쌓아가고 있죠. 그리고 손실 부분은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보유 종목의 손실 부분이나 수익 부분 같은 경우는 장의 변동성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수익 확정금. 예를 들어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확정시키는 그 자금이 지속적으로 늘어가는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트레이딩 계좌에선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은 트레이딩 계좌에서 그 부분을 좀 포커스를 두고 바라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현재 주식의 가격과 성장성, 안전성, 수익성 이런 걸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이 항상 오류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집어낼 수가 없어요. 대내적인 변수. 예를 들어서 롯데가 지금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악재를 맞으면서 지금 굉장히 좀 손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좀 악재를 맞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변수에 대한 부분들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데 이런 악재가 생기고 뭐가 하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그 자리보다 더 내려오게 되겠죠.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되면 그럴 때 우리는 더 배팅을 해서 더 담을 수 있는 그런 철학이 필요하다.
오류 부분은 인간이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을 하면서 수정을 하고 또 보완을 해서 우리는 확률을 높여가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다.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을 완벽하게 잡아내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매수가 들어갔는데 이게 정확한 바닥이 아니고요. 내가 들어간 자리부터 상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거다라는 판단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매도 포지션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을 쪼개서 조금 더 세분화를 시켜서 비중을 나눠서 담아가는 거예요. 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우리는 비중 관리를 통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그 변동폭에 대한 변수를 줄이는 방법은 장기 투자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장기 투자를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그 고민이 결국 이제 원칙으로 시스템으로 다듬어지게 되면 심리적인 부분을 무시를 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오늘 보세요. YG 엔터 많이 가고 있죠. 자, SM도 담았었으면 좋겠지만 SM은 안 담았어요. 자, YG 많이 가고 있고, 자, 파라다이스, GKL, 뭐 이런 종목들 저희가 담았었잖아요. 사드 악재 맞으면서 파라다이스 막 11% 13% 빠질 때 샀죠. 그냥 샀잖아요. GKL도 많이 빠질 때 샀죠. YG엔터도 샀고, 신세계도 샀고요. 이 종목들이 그냥 이렇게 빠지니까 덥석 문 게 아니에요. 종목 분석이 미리 되어 있었고, 자, 관심 종목에 편입이 되어 있으면서 내려와라 보고 있었는데 악재를 맞으면서 그냥 단기간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땡큐다 하고 받아 먹으면 된다. 항상 이렇게 악재가 없게 되면 지금 빠져야 될 부분이 천천히 빠지게 됐겠죠. 근데 투매 구간, 악재가 발생하면서 투매 구간이 발생하게 되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니 던지는 거예요. 자,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던지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거는 원칙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이런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다 라고 판단이 이미 되어 있고 투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이렇게 불안해서 던질 때 우리는 밑에서 살수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과거에 보면 제가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OCI나 뭐 유진기업, 그리고 유진기업은 아직 상승을 좀 본격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게임비, 자, 뭐 메디포스트, SNT 홀딩스 뭐 등등 종목들 보면 다 마찬가지 관점이에요. 이렇게 폭락을 하는 구간들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 그런데 그럴 때 보면 객관적으로 우리는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저는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냥 구간위에서 상승이 좀 나오게 되면 수익 관점으로 접근하면 1, 20%는 그냥 나옵니다. 이런 구간에 받아먹게 되면.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원칙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야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지금 제가 언급을 했던 종목들 중에 유진기업과 OCI. 왜? 자, 횡보를 거쳤어요. 자, 바닥 구간에서 장기간 횡보를 거쳤어요. 그럼 힘이 응축되어 있다. 그럼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100% 이상, 자, 1000%까지, 좀 많이 가면 1000%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이다.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하락을 해서 바닥 구간에 막 진입한 종목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횡보를 하는 기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모멘텀을 크게 받으면 바로 상승이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었다? SK 하이닉스. 바닥을 딱 찍고 횡보를 하지 않고 모멘텀이 바로 발생을 해서 간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요. 자, OLED. 그러면서 수익이 크게 늘어나면서 회사가 성장성을 부각을 받아서 바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는
과거의 자료다. 차트는 항상 과거의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만 우리가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만 지표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성장성, 모멘텀을 갖추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성장성이나 모멘텀을 갖추고 이 부분이 이제 사람들이 다 알면서 뉴스로 나올 때는 이미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종목들을 많이 담아놓고 그 중에 이제 성장성이 부각되고 뭔가 모멘텀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장기 보유를 하는 거죠. 자, 매도 없이 그냥 장기 보유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는 바닥 구간에서 트레이딩 하며 수익을 쌓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닥 구간에서 모멘텀 같은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주식이 상승을 크게 하지 못합니다. 바닥 구간에서 왔다 갔다만 해요. 그러면 바닥 구간에서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그 구간에 진입을 해야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매도를 했는데 그냥 뻗어버리면 자, 기회비용의 상실. 자, 기회비용의 상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보유 종목과 트레이딩 종목을 구분해서 매매하죠. 보유 종목은 매도 없이 그냥 보유를 하는 거예요. 그냥 딱 정해놓고 100% 상승했을 때 절반, 300% 상승했을 때 또 절반 이렇게 정해놓고 그 가격이 도달하기 전에는 그냥 쳐다도 보질 않죠. 그리고 트레이딩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면서 매수 매도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수익금을 쌓아가서 자, 복리를 다른 방식으로 쌓아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 두 종목이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똑같을까요? 바닥 구간. 우리는 바닥 구간인 종목들만 매매를 합니다. 어깨, 무릎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바닥에 내려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만들어져 있다. 그 부분을 지금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죠. 역배열 구간에서 종목들을 잡아서 그 종목들이 계속 상승하는 걸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폭락과 투매를 즐겨야 되고요. 일단 장이 하락을 해야 우리가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내 종목이 30% 더 빠진다면 즐기세요.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30% 빠져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예를 들어 내가 종목을 정말 바닥 구간에 진입을 해서 그 자리에서 50%가 빠졌다. 그러면 다시 원금이 가면 처음 진입 자리가 되면 100% 수익을 이미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비중을 나눠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50%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또 진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다시 처음 진입 시기 자리까지 도달하게 되면 이미 100% 수익은 자 1% 비중으로 1%에서 2% 비중으로 이미 챙겨놨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 좋아하면 된다. 왜? 우리는 현금을 항상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만 할 수 없으니까 자 차트를 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OCI 볼게요. OCI를 볼게요. OCI 같은 경우는 이때 매수 이날이에요. 이날 이날 이제 매수 자리를 줬어요. 들어가고 이날인가 매도 자리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확인해보기는 좀 애매하니까 아무튼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인가 어디에서 이제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이제 매수 자리를 줬어요. 이제 보통 보면 매수 자리를 보면 항상 또 이제 절반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딱 반을 잘라보면 그 자리에서 보통 지지를 받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다시 절반,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이 자리를 뚫어내면 또 이 절반,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으면 이 자리를 가든지 이 자리를 돌파를 하든지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되고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으면 상승폭은 여기까지 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는 거죠. 자, 트레이딩은 항상 그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저는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봐요. 50%와 100%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이 진입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신규 진입을 이 자리에서 한다 그러면 이건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수익을 쌓아놨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다시 진입이 가능한 거죠. 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한 20% 이상의 수익을 챙겨놨죠. 그럼 진입이 가능하다는 소리고요. 밥 먹자. 자, 게임즈 같은 경우 자 살펴보면 이제 처음에 이것도 완벽했죠. 뭐 이 구간에 샀어요. 이 구간에 여기였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서 사서
자, 여기서 팔았어요. 여기서 팔았는데 지금 더 많이 가버렸죠. 더 많이 가버렸는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한 12% 먹고 나왔으니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일단 판다. 그리고 팔았으니까. 근데 보면 이 전 저항 때 맞고 내려온 거죠. 그럼 이전을 이제 치지 못하면 이 절반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매수 시점을 주겠죠. 자, 매수를 처음에 어떻게 진입을 하냐. 보면 항상 보면 저는 이렇게 역별 구간에서 이런 시점에 이제 진입을 처음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평선이 이격이 좁아지기 시작하죠. 이게 좁아지면 등락폭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위로 뻗게 돼서 정배우로 돌아섰을 때 보통 이제 장기 보유를 한다. 자, 금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언젠가 오늘 파라다이스 12% 빠졌어요. 자, 이때부터 보고 있었는데 제가 매수 시점을 놓쳤어요. 네, 현금 비중이 없어요. 매수 시점. 근데 날라가 버렸죠. 그래서 보고 있다가 이날 폭락을 줬습니다. 사드 그 문제 때문에 폭락을 줘서 우리는 이날 샀죠. 원래 하루 이틀 더 있다 샀으면 좋겠지만 보통 보면은 60에서 2평선이 구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13.2% 이 종가에 매수를 했고요. 이틀 3일간의 기간이 있었지만 오늘 또 상승을 하고 있죠. 내일쯤 다시 매도 포지션을 잡고 갑니다. 왜? 처음 진입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짧게 잡고 가서 일단 수익금을 챙겨놓고 다시 진입 자리를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종목들이 있었냐? 유진기업. 유진기업이 처음에 5,000원 구간대. 이 5,000원 구간대 여긴가? 이렇게 처음에 진입 시점을 잡았었어요. 그리고 이만큼 빠져버렸어요, 그냥. 그래 여기서 또 한번 포지션을 줬죠. 이 구간에서 한번 팔고 나오고, 이 자리에서 또 매수 시점을 줬지만, 이때는 진입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 윗자리에 있죠. 내려오게 되면 또다시 진입 시점을 주는 거고, 이 자리에서 정별로 돌리면서, 예를 들어서, 팍 치고 나간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보유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일봉은 차트가 되게 더러워요. 그런데 역별 구간. 처음에 진입을 한다고 했으면 가장 좋았던 구간은 이쪽 구간이었다. 이런 구간이었다. 종목들마다 다산네트웍스. 자, 다산네트웍스 보면, 자, 이렇게 역별 구간인데, 이게 갭이 벌어지는, 이 구간에 처음에 들어갔죠. 진입을 했어요. 이 구간에 들어가서, 잠깐 내려왔지만, 결국 우리가 이 구간인가? 매도를 하고 나왔을 거예요. 한 3% 정도? 그냥 먹고 나왔는데, 그 뒤에 더 가버렸는데, 어쩔 수 없죠. 이건 내 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단기적으로 10% 이상, 상승을 보이고, 이제 내려오게 되면 더 담고, 안 내려오고, 그냥 튀고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이제 다시 매수 시점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항상 이렇게 더 빠지는 구간이 두렵지 않은 구간, 그런 구간에서 처음 진입을 해야 된다. 물론 그 전에 종목 분석이 다 되어 있었던 거죠. 단 한 종목도 안 빼고요. 거의 전부 다 상승을 했어요. 제가 이게 가능한 이유는 싼 종목들만 매수 포지션을 잡아가기 때문이에요. 물론 한번 이제 종목을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0종목 그러다 보면 한두 종목은 하락을 30% 이렇게 시작하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비중이 30% 하락을 한다 그래도 2% 이렇게 실려있기 때문에 계좌 전체에 영향을 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중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봤습니다. 자, 오늘 했던 이야기들을 자 되짚어 보면 포트폴리오 섹터를 나눠서 최대한 자금이 허용하는 만큼 많은 좋은 종목을 담아라.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방법. 우리는 매매일지를 작성하는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도 갖춰져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운용을 하면서 이제 수익금을 우리 이제 지금 쌓아가는 시기다. 오늘도 YG 같은 경우는 한 5, 6% 갔으니까 첫 번째 샀던 비중 말고 두 번째 샀던 비중은 오늘 한 2% 정도 챙기고 이제 나머지 비중 하나로 가지고 보유를 하고 가는 거예요. 시점이 다시 온다 그러면 비중을 조금 나눠서 더 사면 되겠죠. 이렇게 반복해서 수익을 쌓아가는 그 작업
반복해서 수익을 쌓아가는 그 시스템을 지속하면 자연스레 수익금이 쌓인다. 우리는 폭락장이고 폭등장이고 그런 장의 변수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3주째 이제 운용을 해가고 있는데, 우리 커뮤니티가요, 이제 처음부터 함께했던 분들은 어느 정도 운영에 대한 이해는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 지속적으로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발 톡톡이었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어요. 추천 마크 해주시고